자, 1단원인데, 자, 1단원에서는 원소,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요걸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 파트에서 가장 기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1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 예, 여기서 배울 것들이 3학년 때도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또 똑같이 배우고 이런 식이야. 이게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가 원소에 대한 개념이야. 자,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자, 원소는 그러니까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물질. 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야.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자, 물체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뭐 책상이다 그러면 너희들 뭐 책 펼쳐놓고 엎드려 자기도 하고 하는 데가 책상이잖아. 그럼 책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철과 뭐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책상,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철과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걸 물질이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이런 물질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생각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탈레스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죠. 고대. 자, 고대의 생각. 자, 보일이나 라부아지로 넘어오면은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생각으로 그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이 물 하나로 돼 있어요.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해. 일원소설. 자,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봤을 때 어때요? 얼면은 고체가 되고 뜨거워져서 끓이면은 기체가 되고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가 왔다 갔다가 쉽게 쉽게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 별표 딱 한 번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합하여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바로 사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원소설에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조합으로 통해서 여러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거의 뭐 한 2000년을 지배해요. 이 사람 생각이. 그래서 물불 흙공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중세 시대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발전하는 게 있지. 바로 연금술이죠. 자, 연금술이 중세 시대 때 이제 금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연금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의해서 발전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싸구려 여러 가지 저기 뭐야 금속을 가지고서는요 비싼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하지만 실패하죠. 금을 만들 수가 없죠. 금을 만들 수 없었던 이유, 금은 원소기 때문에. 그래서 못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연금술이 뭐 아예 그냥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연금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 기술 발달은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하는 원동력이 돼요. 지금 쓰고 있는 실험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자,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보일이나 라부아제가 나오는데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이 뭐였어? 압력이 크면 클수록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말하는 게 보일의 법칙이었죠. 자, 이 보일인데 이 사람은 제2자관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2자 모양의 유리관에다가 수은 집어넣는 거였죠. 그래서 수은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였어. 근데 수은을 더 집어넣네? 그랬더니 여기 부피가 점점 작아지더라. 즉,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는 어, 물질을 구성하는 것들이 입자, 조그마한 원소,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물질이라는 말을 해요. 자, 입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제시한 양반이야, 이 보일이. 그리고 라부아제는 별표 딱 두 번만 해줘.
자,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양반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일이나 라부아지아 같은 근대로 넘어오면 실험을 하게 돼. 고대 때는 생각만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근대로 넘어오면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을 분해했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했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은 기본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도 다른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한 2000년 동안 쭉 지배한다 그랬잖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다고 과학적으로 보여준 양반이 바로 라부아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과학적 실험으로서 보여준 거지. 자, 이 양반 실험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했어. 주철관을 가열하는데 이 철을 벽 화로에다가 이렇게 막 석탄 같은 거 집어넣고 불 떼고 뜨겁게 가열을 해. 그리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물이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 냉각시키는 거지. 냉각해서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안 나오고 수소기체가 나오는 걸 발견을 하게 돼.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는데 수소가 나왔네. 그리고 또 철이 녹쓰는 걸 보게 돼요. 자, 주철관이 녹슨다라는 얘기는 녹이 슬 때는 누구랑 결합하는 거냐? 산소랑 결합하는 거거든. 그래서 철에 산소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쪽 기체로 수소 기체가 빠져나오는 걸 보고서는 산소와 수소로 나뉘어지는 걸 실험으로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이었어. 그때 당시에. 알겠죠?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소의 개념은요,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물도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한 거고, 자, 그 다음 요거는 별표 3개쯤 해줘. 물 전기분해. 자, 이건 뭐야? 물을 전기분해시키는 거야. 자, 물을 전기분해시키게 되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이야. 이 순수한 물은 완전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근데 이 수산화나트륨을 좀 녹이잖아. 그러면은 전류가 잘 흘러. 그래서 왜 녹였어요?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 2개에다 가득 채워놨어. 그 다음에 침을 꽂아가지고서는요 전류를 흘려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데 이때 플러스 마개 쪽하고 마이너스 마개 쪽에서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걸 보게 되고, 자, 그 기체를 보게 되는데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선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해. 그럼 얘가 수소인지 산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산소를 확인할 때는 불씨만 남은 향불을 데워보고요. 수소를 확인할 때는 불을 데워봐요. 자, 요거 별표야. 플러스 극에서 향불을 갖다 대면은 다시 타올라. 보이죠? 타오르는 거. 아, 어디야? 이거. 자, 요거. 자, 플러스 극에다 이렇게 향불을 갖다 대면 요 향불이 다시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극에다는 이렇게 불을 갖다 대는 거야, 그냥. 자, 마이너스 극에다는 성냥 불을 갖다 대는 거야. 불을 갖다 대면은 여기가 퍽 하면서 타요. 터지듯이. 수소는 가연성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타는 성질을 갖고 있어. 자, 스스로 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불을 갖다 대가지고 태워보는 거고, 산소는 조연성이라고 해가지고 타는 걸 도와주는 애야. 타는 걸 도와주는 애, 조연성. 그래서 불씨를 갖다 댔을 때 이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걸 보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 그 수소 확인하는 방법하고 산소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계속 나와. 수소 확인할 때 방법하고 산소 확인할 때 방법, 뭐 이산화탄소 확인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걔네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수소 확인할 때는 불을 갖다 대, 퍽 하면서 태우면은 그거 수소. 산소 확인할 때는 불씨를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걔가 타오르면은, 다시 타오르면은 산소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하나 더.
발생량을 보게 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즉 수소기체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산소와 수소가 부피비가 수소 대 산소가 2대1로 부피비가 나타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수소가 2배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분해됐잖아.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졌잖아.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 음, 수소한테 갖다 댔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렇게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자. 자, 원소라고 하는 거 요거 중요지.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로 안 분해돼요. 원소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로 이렇게 변하거나 그러질 않아. 그리고 요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현재 약 120여 가지가 알려져 있어. 120여 가지 중에 90여 가지가 자연에서 발견되는 거고 그 외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질량이 큰 원소들을 만들기도 해. 자, 그래서 지금 1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돼. 그럼 이렇게 이제 90여 가지는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우리는 이제 뒤에서 뭘 할 거냐면 원소 기호를 배우게 될 거야. 원소 기호. 지금부터 쓰자. 자, 수소는 H로 표시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이런 거를 한글로 쓸 수 없잖아. 그래서 간략하게 기호로서 표시하는 거야. 이건 전 세계 공통이고요. 자, 산소는 O, 탄소는 C죠. 질소는 N. 자, 그 다음 구리는요. CU. 자, 항상 두 번째 글자 나올 때는 소문자 써줘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이건 규칙이에요. 철은 Fe. Fe. 은은 Ag. 금은 Au. 알루미늄 A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써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옆에다 계속 써주셔야 돼. 지금부터라도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물질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야. 기본적인 성분들인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데 알루미늄 호일 집에서 많이 쓰죠. 음식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덮을 때도 많이 쓰는데 알루미늄 호일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죠? AL, AI 아니야. AL이야. 자, 그 다음 다이아몬드. 자, 반짝반짝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소금은요. 나트륨, Na, 염소, Cl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원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설탕은 탄소, C, 수소, H, 산소, O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원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물질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지. 너희들도 원소로 돼 있죠? 너희들도 이런 원소로 돼 있는 거야. 자, 수소, 우주 왕복선의 연료. 아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매우 잘 탄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가스 같은 경우 굉장히 잘 태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우주 왕복선 연료로 쓰이겠죠. 자, 그 다음 산소. 우리 이거 없으면 죽죠. 숨 쉴 때 쓰고요. 호흡할 때 쓰고요. 그 다음 태울 때도 연소라는 개념이 산소랑 급격하게 빛과 열을 내면서 결합하는 걸 얘기해요. 자, 철 Fe. 그죠? 금 비싼 놈이죠. AU. 헬륨. 우리 놀이동산 갔을 때 애들 막 풍선 안에 들고 다니는 게 헬륨가스 넣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자, HE. 구리. 도선 안에 들어있는 거 CU. CU. 자, 규소. 우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SI. 자, 우리 질소. 과자 봉지의 충전재이면서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가 바로 질소죠. N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다 썼니? 계속 쓰면서 원소 기호를 꼭 외워주셔야 돼.
됐나요? 자,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럼 일단은 1번부터 6번까지 자, 1번부터 6번까지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1번에는 XXO, 2번에 원소죠. 자, 그 다음 3번에는 다시 타오른다. 4번에는 수소. 그 다음 5번에는 원소, 6번에 산소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야. 우리 1번부터 뒤에 10쪽이죠. 10쪽에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네. 5문제만 또 해보자.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주세요. 보자. 자, 1번에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부었더니 녹슬었다. 이거 왜 녹슨다 그랬냐? 요거 녹슨 이유가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자, 직기병에는 수소가 모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물이 산소와 수소로 나뉘어지는 걸 본 거야. 자, 보일의 물분해 실험이 아니죠. 이거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이에요. 그 다음 물은 주철관 안에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산소 주철에 달라붙고 그 다음 수소 빠져나오고 그래서 분해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에 보시게 되면 물질을 원소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물이 분해됐잖아. 그래서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도 역시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5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보시게 되면은요,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랬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랬어. 자, 근데 부피비를 따지면 부피비가 수소가 2고 산소가 1, 즉 2대 1로 수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부피가 크다 그랬는데 아니요. 플러스 극 쪽이 부피가 더 작아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3번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3번에 보시면요.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그랬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들이 결합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20여 가지를 가진 원소보다 물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원소의 결합에 의해서 물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H2O, 그죠? 자, 수소, 산소, 소금은 NA와 CL로 이루어져 있고 설탕은 C와 H와 O로 되어 있죠. 자, 나트륨은 NA죠. 알루미늄은 AL이고 이산화탄소는 C와 O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소에 해당되는 거는요. 한 가지 이렇게가 되는 거죠. 물이나 소금이나 설탕이나 이산화탄소는 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오케이. 자, 둘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5번은요. 자, 구리 CU죠. 계속 써야 돼, 이런 거. 자, 그 다음 철은 F2죠. 질소 N이야. 헬륨은 H2야. 수소는 H야. 근데 5번에 연소나 호흡에 이용된다.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야? 바로 산소에 대한 얘기죠. 즉, O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야. 자, 됐죠? 요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나? 없죠? 자, 지금 원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원소를 원소 기호로서 지금 계속 표현해주고 있어. 좀 이따가 원소 기호에 대한 얘기는 할 건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원소 기호부터 좀 얘기할게. 몇 페이지로 가냐면 14쪽을 먼저 좀 얘기할게요. 14쪽에 원소 기호만 보이니? 원자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요거 원소 기호 여기까지 좀 얘기할게요. 자, 이 원소 기호 같은 경우에는요, 원소 기호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원소가 우리가 그냥 쓸 때 간략하게 쓰기 위한 기호가 원소 기호야. 연금술사들 여러 가지 화학 반응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했었고 물질들을 원소들을 그 다음에 돌터니는 이게 돌터니 처음에 이제 원자설이라는 걸 얘기한 양반이야. 그래서 동그란 공 모양으로 표시를 했었어. 알파벳과 그림을 넣어서. 그 다음 요거 별표 베르셀리우스. 오늘날에 쓰고 있는 원소 기호는 이 양반이 얘기를 한 건데 베르셀리우스가 현재의 원소 기호를 제창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해요. 그죠? 자, 이 탄소의 라틴어 이름의 첫 번째 글자 C를 따가지고 이렇게 원소 기호로서 표현을 한 거야. 항상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야. 근데 염소의 첫 번째도 C거든. 그러니까 이 염소를 C로 표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염소는 두 번째 글자가 필요한 거야. 근데 두 번째 글자를 쓸 때 H를 쓴 게 아니라 L을 썼죠. 자, 여기 중간 글자를 택하여 에다가 체크해줘. 그리고 소문자로 표현한다 에다가 또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는요. 그 이름의 두 번째를 갖고 오는 게 아니야. 이름에 중간 글자를 띄어다가 소문자로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염소는 CL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수소 H, 탄소 C, 산소 O, 철 Fe, 마그네슘 Mg, 염소 Cl. 자, 두 번째 글자는 전부 다 소문자인 거 알겠죠? 물론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도 있죠. 질소, 플로린과 같이. 그 다음 칼륨도. 알루미늄, 나트륨, 그 다음에 헬륨. 얘네들의 원소 기호를 이걸 달달 외워주셔야 돼. 이따가 원소 기호 몇몇 개 표시해서 주기율표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원소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식이 있는데 그 표를 한번 줄 테니까 그거 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외워주셔야 돼. 순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게 원소 기호예요. 원소 기호. 그 다음 두 번째 외워야 될 게 여기 또 나와. 자, 이제 다시 8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자,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불꽃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불꽃 색들. 불꽃 색들도 역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질이 원소로 돼 있다 그랬잖아. 물질이 원소로 돼 있는데 이 원소로 돼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서는요. 원소로 돼 있는 물질들을 어떤 원소로 돼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방법 첫 번째가 불꽃 반응이야. 자, 어떤 원소로 돼 있느냐를 알아보는 첫 번째가 불꽃 반응인데 그냥 뭐 하면 되느냐? 태워보면 되는 거야. 태웠을 때 나타나는 불꽃 색을 보는 거지. 자, 근데 여기 체크. 일부의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이라고 돼 있죠? 모든 금속 원소 아니야. 일부의 금속 원소가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내요. 독특한 색깔을 내. 자,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서는 얘가 무슨 원소구나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먼저 리튬은 빨간색이 나와요. 자, 리튬은 Li. 자, 그 다음 나트륨 Na. 자, 나트륨은 노란색이 불꽃이 나와요. 태웠을 때. 그래서 소금 같은 것 한번 태워보면은요, 거기 노란 불꽃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어. 소금 안에 나트륨 들어있잖아. 자, 칼륨은 K죠. 자, 얘는 보라색 불꽃이 나와요. 자, 칼슘은 Ca예요. 우리 뼈 튼튼할 때 그 칼슘이죠. 자, 스트론튬은 Sr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빨간색이 나와요. 자, 바륨 Ba, 황록색, 구리 Cu.
청록색.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색깔들은 웬만하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가지고서는요, 나트륨이나 리튬이나 칼륨이나 얘네들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음. 얘네들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기율표상의 1쪽에 해당하는 애들이라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그걸 얘네들 구분을 할 때 이런 불꽃색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태워봤더니 무슨 불꽃색이 나왔는데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불꽃색을 통해서 이 물질이 뭔지를 유추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불꽃색은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불꽃 반응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다 그랬죠? 그냥 태워보기만 하면 돼. 그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시료 양이 적어도 그 해당되는 원소가 있으면 그 색깔이 나와요. 자, 물질 종류가 달라도 같은 원소를 포함하면은 같은 금속 원소가 있으면 똑같은 불꽃색이 나와. 염화 나트륨하고 질산 나트륨은 다른 물질이야. 성질이 달라. 근데 얘네 둘 다 태워보면은 노란색으로 똑같이 나와. 왜? 염화 나트륨의 나트륨 때문에 색깔 나오는 거고 질산 나트륨의 나트륨 때문에 색깔 나오는 거거든. 자, 둘 다 나트륨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노란색 색깔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태워봤더니 똑같은 색깔 나와요. 그러면 같은 물질이에요. 그럼 그 말은 틀린 말이야. 똑같은 색깔이 나왔을 때 똑같은 색깔이 나오는데 같은 물질이 아니라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금속 원소가 같으면은 같은 색깔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 자, 다음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여기 리튬 빨간색이었죠? 스트론튬 빨간색이었죠? 눈으로 봤을 땐 이거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자, 구별하기 힘든 원소들도 있다라는 거. 이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색깔이 특이하게 자기만의 그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왜 불꽃 놀이 같은 거 할 때, 불꽃 놀이 할 때 뭐 빨간 불꽃 나오고 노란 불꽃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나트륨 석 들어가 있는 물질 금속을 써가지고서 노란색 불꽃을 표현해내고, 뭐 리튬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빨간색을 표현해내고, 구리 원소 들어있는 물질 가지고 청록색을 표현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불꽃 반응할 때, 불꽃 놀이 할 때 표현을 해요. 자, 이 불꽃 반응 실험이야, 요게. 자, 도가니에 솜을 넣고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이야. 자, 에탄올은 뭐예요? 알코올이죠. 불에 잘 타겠죠. 근데 뭘 녹였어? 염화나트륨을 녹였어. 자, 그래서 태웠어. 태우면은 이런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불이 노랗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질산 나트륨을 태웠어. 그랬더니 똑같이 노란색이 나오네. 나트륨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염화 칼륨이나 질산 칼륨은 보라색이 나오는데 칼륨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염화구리나 질산구리는 청록색이 나오는데 구리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은 같은 불꽃색을 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요, 이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모든 원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염화 나트륨을 태웠을 때 노란색 나오는 걸 보고, 아, 그러니까 소금 안에는 나트륨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알 수 있지, 염소가 있나 없나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반응을 통해서는 일부의 금속 원소를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도? 자, 다시 한번 불꽃색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근데 아까 리튬이 무슨 색이었니? 리튬 빨간색이었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었죠. 둘 다 빨간색이니까 얘네들을 불꽃색으로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자, 불꽃색으로 구분하기 힘든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스펙트럼이라는 걸 사용해요.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요거는 본 적 있죠?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자, 이게 스펙트럼이야.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을 했을 때 분광기라고 빛을 퍼뜨려주는 애가 있죠. 얘들 프리즘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빛을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물질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나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햇빛 안에는 모든 색깔의 빛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반면, 자, 내가 금속 원소를 태웠어요. 자, 그렇다면 금속 원소가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는 이유는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 특정 부분에서만 색이 나타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은요, 이렇게 그 금속들, 얘네들을 태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 형태의 특정 부분에서만 빛이 나타나. 이런 걸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별표 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색깔이 비슷한 원소를 구분을 할 때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구분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금속 원소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의 선,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더라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거기서 방출되어 나오는 파장의 빛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이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질 속에 여러 금속이 섞여 있을 때 각 원소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나므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자, 우리 요거를 문제에서 뒤에서 이따가 해볼게요. 한 문제만 해볼까? 1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11번 문제. 이 스펙트럼 문제는 되게 간단해. 뭐냐면 물질 X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원소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리튬, 스트론튬, 칼슘이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원소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뭘 해주시면 되느냐? 이 리튬이 갖고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 요 선, 요 선. 이렇게 있잖아요. X 안에 그 선들이 다 있나를 보는 거야. 그냥 쭉 내렸을 때 겹쳐지냐 안 겹쳐지냐 보면 돼. 그랬더니 요 X 안에 요 선들이 다 있죠. 그죠? 그럼 X 안에는 리튬이 있는 거예요. 스트론튬이 있나 없나 보고 싶어. 그래서 쭉 겹쳐봐. 요거 있고, 요것도 있는 것 같고, 요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엔 없죠. 여기 선이 반만 있고 반은 없네요. 그럼 얘는 반만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한 선이라도 이 안에 없으면, 한 선이라도 없으면 거긴 없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물질 X가 스트론튬을 포함하고 있고자 하면은 모든 선이 다 물질 X에서 표현되어 나타나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소가 섞여 있을 때 각각 특징적인 스펙트럼들이 다 표현되어진다라는 얘기야. 칼슘 한번 겹쳐보세요. 다 겹쳐지죠? 그러면은 물질 X에는 칼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질 X는 그래서 리튬과 칼슘이 있어요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선 스펙트럼 문제는 아마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그냥 겹쳐봤을 때 다 들어있으면, 선들이 다 있으면 그 물질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고, 한 선이라도 빠져있으면 그 물질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9페이지에요. 9페이지에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자, 7번에 그래서 빨간색, 청록색, 노란색, 황록색 됐니? 자, 8번에는 같다죠? 9번에 연속, 선. 10번에는 선. 여기서 혹시 이상한 거 있니? 없나요? 자, 요거 저기 뭐야 빈 종이에다가 해도 좋고요. 자, 여기 이제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를 표현해낸 거야. 자, 이거 보시면 자, 하나하나 써보자. 자, 너희들이 이제 이걸 외워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외워주셔야 돼. 자, 여기 수소 H, 헬륨,
He. 자, 빈 종이에다가 써. 지금 프린터 안 되시는 분들은 빈 종이 있지? 종이 하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지금 요 칸대로 써야 돼, 근데.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밑에 있는 철, 구리, 금은 뭐 이런 건 아니고 여기 20번까지 칼슘까지가 순서대로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 20번까지는. 자, 수소가 H고 헬륨이 He2야. 이거 외워야 된다. 뭐야, 지환아, 이거 너 외웠었지 않았나? 자, 그 다음 리튬은 Li, 베릴륨은 Be, 붕소 B, 탄소 C. 자, 그 다음에 질소 N, N이야. 산소 O, 플로린 F, 네온 Ne,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알루미늄 Al, 규소 Si, 인 P, 황 S, 염소 Cl, 아르곤 Ar, 칼륨 K, 칼슘 Ca. 그래서 뭐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수헬, 리베붕탄, 질산, 플레,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카. 앞글자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요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서 정해지느냐 지금 물어보는데, 요 순서는요 나중에 그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요 원자들을 구성하는 양성자 수로서 표시를 하는 거야.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다는 얘기야. 헬륨은 2개 있다는 뜻이고, 뒤에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리튬 3개, 베릴륨 4개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양성자 수에 의해서 번호 순서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철은 Fe. 요 밑에 있는 지금 요 밑에 쓴 거는요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원소 기호들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고 계시는 게 좋아. 구리 Cu, 금은 Au, 은은 Ag, 아이오딘 I, 바륨 Ba, 납은 PB. 이거 하나 더 써줘. 수은 HG. 이 정도는 웬만하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빈종이에다 꼭 써주세요. 네. 13쪽, 13쪽 24번까지죠. 13쪽에 24번까지 다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13쪽 24번까지 풀어놓으시는데, 15번 문제 내가 설명 안 했네. 15번 문제 좀 잠깐 먼저 좀 볼게요. 자, 15번을 먼저 좀 볼게요. 봤니, 15번? 아까 불꽃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했어? 그 도가니에다가 에탄올 수용액 집어넣고 그냥 물질 집어넣고 이렇게 태웠죠, 그냥.
그런 실험도 있고요. 지금 15번과 같이 이렇게 요게 이제 니크롬선이라 그래요. 니크롬선. 니크롬선에다가 시료를 묻혀가지고서는 시료를 묻혀서 태우는 것. 요런 실험도 있어요. 자, 이 니크롬선을 먼저 증류수와 묽은 염산에 이렇게 넣는데 여기 왜 이러고 있느냐? 써주세요. 불순물 제거. 자, 그러니까 니크롬선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불순물 제거. 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묽은 염산에다 넣었다가 얘를 시료에다 넣는 게 아니라 먼저 가스토치에 있는 겉불꽃에다 먼저 갖다 대요. 아무것도 안 묻힌 니크롬선을 겉불꽃에다 갖다 댔어. 우리 겉불꽃이라고 하면 불 붙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겉불꽃, 속불꽃 있죠? 안에서 타는 게 속불꽃이고 요 바깥쪽에 있는 게 겉불꽃이야. 근데 우리가 이 니크롬선을 갖다 댈 때는 겉불꽃에다 갖다 대야 돼. 자, 겉불꽃에다 갖다 대야 돼. 자, 이렇게 겉불꽃에다 갖다 댔을 때 색깔이 안 나타나면은 시료에다 묻혀가지고 다시 겉불꽃에다 갖다 대는 거야. 알겠죠? 이 니크롬선을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니크롬선도 금속이잖아. 근데 왜 니크롬선을 쓰느냐? 만약에 구리선을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구리선 자체에서 청록색 빛이 나와. 그러니까 시료의 색깔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료의 색깔을 알기 위해서 불꽃색이 없는 금속을 써야 돼. 그게 니크롬선이야. 자, 이렇게 그 시료를 묻혀가지고 겉불꽃에다 댔는데, 하나 더. 왜 속불꽃이 아니라 겉불꽃에다 갖다 대느냐? 겉불꽃이 공기가 접해 있는 부분이잖아.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연소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겉불꽃의 색깔이 거의 없어. 그래서 불꽃색을 보기에는 겉불꽃이 좋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요거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싹 다 풀어보시고요. 이따가 답 맞추면서 설명은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24번까지 해주세요. 자, 6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에 보세요.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아니죠. 뭐라고 바꿔줘야 돼? 일부의 금속 원소야. 일부의 금속 원소만 확인 가능해요. 모든 원소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6번은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자, 그 다음 7번에 보세요. 7번에. 자, 관찰할 수 있는 불꽃색이 아닌 것은 그랬어. 자, 염화 구리. 무슨 색 나올까? 구리 때문에 청록색 나와야 되죠. 여기도 황산 구리도 구리 때문에 청록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질산 칼슘은요. 칼슘 때문에 주황색 나와야 되죠. 그 다음 황산 나트륨은 황산 칼륨은 칼륨 때문에 보라색 나와야 되죠. 염화 나트륨이나 질산 나트륨은 둘 다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 나와야 되죠. 각각의 색깔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빨간색은 여기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8번에 같은 불꽃색을 나타내는 물질이면은요. 자, 이름에서 딱 잘랐을 때 뒤쪽에 있는 게 금속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게 똑같으면 돼. 자, 여기는 칼륨, 칼슘이니까 안 되고, 리튬, 칼륨 안 되고, 구리 발음 안 되고, 구리. 자, 염화구리랑 질산구리랑 얘네들은 물질은 다르지만 같은 색깔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4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자, 그 다음 9번에는요. 불꽃 반응 실험을 한 결과에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2번에 봐봐. 염화 바륨의 불꽃색은, 자, 염화 바륨은 누구 때문에? 바륨 때문이죠. 염화에 의해서는 색깔이 안 나타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염화 스트론튬하고 염화 바륨을 비교해 보면 되죠. 똑같이 염화가 있잖아. 만약에 염화 때문에 색깔이라고 나타난다 그러면 똑같은 색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염화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애들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소 때문이 아니라 염화가
염소를 의미해요. 염소랑 바륨이 결합된 게 염화 바륨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 자, 10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여러 금속이 섞여 있으면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 금속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 그 금속들의 모든 스펙트럼이 다 나타나는 거죠. 겹쳐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여기 10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니? 다시 설명 들어야 될 것? 자, 없으면 11번 가볼까요? 11번은 했죠. 그래서 4번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에 보시면 네 가지 기본 성분 조합하면 따른 물질 얘는 탈레스가 아니라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죠. 물질의 근원은 물, 이게 탈레스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틀렸고 딕은 리을은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3번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룬 기본 성분이 아닌 것은 이거 누구 얘기야? 원소 얘기죠? 원소가 아닌 것은 물이죠. 물은 H2O잖아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질소는요, N, 탄소는 C. 자, 그 다음에 헬륨은 He, 공기는요, 공기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1번하고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국이 끓어 넘치면서 불꽃색을 보니까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란색이면 누가 있다는 얘기야? 나트륨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트륨이 그 가스레인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란색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5번에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4번이죠. 묽은 염산과 증류세, 식는 까닭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어요. 됐니? 자, 그 다음 16번은요. 자, 구별할 수 없어 스펙트럼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럼 불꽃색이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죠. 누가 불꽃색이 같은 애들이겠어? 스트론튬 빨간색, 리튬 빨간색.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4번은 똑같이 빨간색이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서 분광기를 통해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불꽃색이 달라도 선 스펙트럼은 같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꽃색이 다른데 선 스펙트럼이 같을 수는 없어요. X 1번 안 되고 원소 종류에 따라서 선의 개수와 위치가 다르다. 이건 맞죠? 원소 종류가 따라 가지고 위치와 개수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원소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A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는 겹쳐보면 알죠? 자, 여기 나에 있는 얘네들을 물질 A에 다 갖다 봐 보면은 겹치는 애도 있지만 안 겹치는 애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 선이라도 없으면 여긴 없는 거라 그랬지? A에는 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물질 B에는 원소는 가와 다이다. 이것도 역시 겹쳐보면 되죠. 자, 가선을 겹쳐보니까 이 선이 여기 없네. 물질 B에. 그럼 가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도 틀렸네요. A, B에 공통적이 들어있는 원소는 다이다. 다선을 겹쳐보시면 다 A, B에 전부 다 다선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 B에 다는 전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5번이 돼야 돼. 자, 요 페이지에서 혹시 설명 더 필요한 거 17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없니? 자, 그럼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자,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게 누구냐? 물은 H2O, 소금은 NaCl,
자, 설탕은 C와 H와 O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C로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은 AL로 되어 있죠. 답 나왔죠, 벌써? 4번, 5번이 되겠죠. 자, 19번에는요. 가장 가벼운 원소. 자, 우리 아까 내가 주기율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1번이 누구였어? 수소였죠. 수소가 그 원소들 중에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근데 왜 풍선에는 수소를 안 넣고 헬륨을 집어넣느냐? 헬륨은 2번이었죠. 두 번째로 가벼워. 자, 그러니까 왜 수소를 안 넣느냐? 수소는 잘 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풍선 같은 데다 수소 집어넣고 조금 스파크 터지면요. 그냥 뻥뻥 터져버려. 자, 위험하니까 그래서 반응성이 거의 없는 헬륨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잘 타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왕복선 연료라든가 이런 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자 봉지의 충전재 질소죠.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에요. 자, 요거 이제 잘 봐. 중요라고 돼 있는데 요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려오는데 염화칼슘이 염소와 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이때 주황색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데 그게 염소 때문인지 칼슘 때문인지 우리 뭐 이제 배웠으니까 칼슘 때문인 건 아는데 염소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나 칼슘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 그걸 확인하려면 어떤 물질들을 태워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이때 염소가 들어있는 물질과 칼슘이 들어있는 물질을 태워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염화구리, 염화나트륨과 같이 염소가 들어있는 물질과 탄산칼슘과 같이 칼슘이 들어있는 걸 태워보는 거야. 2번을 태워보면은요. 염화구리와 탄산칼슘을 태워보면 염화칼슘과 똑같은 색을 나타내는 애가 있겠죠.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누구야? 칼슘이지. 그래서 아 칼슘 때문에 주황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20번에는 2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염소 들어가 있는 애 하나, 칼슘 들어가 있는 애 하나 각각 태워보면은 공통적인 색깔이 나타나는 애가 바로 색깔을 표현하는 원소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21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답부터 얘기하면 4번. 자, 21번에 4번인데 4번에 가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색깔, 개수, 위치. 이게 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거죠. 그죠? 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식 중에서 혹시 질문 있니? 없고. 자, 22번으로 갈게요. 자, 라부아제는요, 물 분해 실험을 했다 그랬죠? 자, 이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 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이 원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원소라고 믿었지만 라부아제는 물을 분해함으로 인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23번에요.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는 물질을 고르세요. 누구겠어? 자, 다 다른 애들이지만 뭐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뒤에 있는 금속 원소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염화 칼륨과 황산 칼륨이 같은 불꽃색을 나타내겠죠? 왜요?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기 때문에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가에 포함된 원소 쉽죠? 그냥 겹쳐보면 된다 그랬죠? A는 겹쳐보세요. 쭉 내려가서 겹쳐보면 A 다 들어있네. 그럼 A 있는 거고요. 자, B도 겹쳐보면 이거 없네. 그죠? 이것도 없네. 그죠? B는 없는 거예요. C 겹쳐보니까 C선은 다 있죠? 가에. 그러니까 A와 C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또 어려운 거 있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것도 해봐야죠. 70쪽이죠. 71, 72쪽.
자, 72쪽이에요. 72쪽부터 73쪽까지 13문제야. 13문제 해주세요.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1, 3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4번. 자, 6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나? 6번까지 중에서 질문. 없니? 자,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13번에 니은 디귿. 여기서 질문. 12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나라는 A, B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5번에 보시게 되면 나에는 A 없죠. B도 없죠. 라에는 A 없죠. 근데 B는 있죠. 그죠? 라는 B만 있는 거 4번이 옳은 거가 돼야 돼. 그래서 4번이고. 혹시 또 질문 있니? 없니?